아이쿠, 왜 이렇게 무릎이 시큰거리지?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아무리 푹 자도 몸이 무겁고 어제 먹은 영양제 약효도 없는 것 같으신가요? 배는 나오는데 팔다리 근육은 힘없이 쪼그라들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50세가 넘는 순간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통장에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80세쯤 되면 젊은 시절 힘의 30%를 잃는다는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근육 손실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만성 통증, 낙상, 심지어 노년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까지 앗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를 기웃거립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들여 비싼 단백질 파우더나 고급 스테이크를 먹어야만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매년 수백만 원을 낭비하고도 근육은 계속 잃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근육을 가장 잘,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되살리는 해결책은 비싼 백화점 식품 코너가 아니라 우리 동네 마트의 가장 평범하고 저렴한 코너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70대 어르신들은 오히려 돈을 덜 썼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고가의 단백질 보충제는 한 스푼에 3,000원이 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밀 식품들은 1인분 5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충제보다 20배 이상 효율적인 근육 회복 성분을 제공합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소실을 가속하는 만성 염증까지 잡아주는 이중 솔루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중년 여성의 건강과 식단을 연구하며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어떤 영양소를 갈망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99%의 중년이 모르는 저렴하게 근육 되살리는 회복 음식. 5가지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넘어 5년 후, 10년 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꼿꼿하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특히 4번째와 첫 번째 식품은 당신의 식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품, 바로 해산물 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합과 바지락 같은 조개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근육하면 닭가슴살만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개류는 닭가슴살보다 훨씬 저렴하고 중년의 근육 회복에는 더 정교하게 설계된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가격을 보세요. 마트에서 한 봉지 사면 3,000원에서 4,000원의 2인분 이상의 고품질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인분당 700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 조개류의 진짜 힘은 타우린과 아르기닌이라는 2가지 필수 성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타우린을 보통 피로 해소 음료에서 접하지만 이 타우린이 근육세포에 작용하면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재생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데 타우린이 그 속도를 젊은 시절처럼 끌어올려줍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해 영양소가 근육까지 막힘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죠. 이 둘의 조합은 운동 후 쌓인 젖산을 빠르게 해독하고 만성 염증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다음날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까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년에게 중요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조개는 뼈째 먹지 않아도 그 자체로 칼슘 함량이 높아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닭가슴살처럼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워 소화 기능이 약해진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속 편하게 흡수되는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돼야 우리 몸이 그 영양을 낭비 없이 근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첫째, 10분 초간단 해독탕입니다. 끓는 물에 바지락이나 홍합을 넣고 마늘, 청양고추만 넣고 끓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한 그릇 마시면 밤새 쌓인 피로와 근육의 염증이 씻은 듯 사라집니다. 둘째, 조개 칼국수입니다.
밀가루 대신 곤약면이나 통밀면을 사용해 바지락을 넣고 끓이면 맛있는 탄수화물과 고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는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셋째, 조개살 냉장고 비상식입니다. 홍합이나 바지락살을 한번 삶아 냉동실에 소분해 두세요. 밥을 비벼 먹을 때, 국을 끓일 때 한 줌씩 넣기만 하면 언제든 고품질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닭고기입니다. 에이, 닭고기는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것은 퍽퍽하고 질긴 닭가슴살이 아니라 국산 닭 안심 또는 분쇄육입니다. 중년 이후에 닭가슴살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씹기 힘들고 소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닭 안심은 닭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럽고 지방은 적으면서도 근육 회복에 특화된 단백질만 모여 있습니다. 분쇄육은 더 저렴하고 소화가 가장 잘 됩니다. 닭 안심과 분쇄육은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인 류신 함량이 다른 부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시동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류신에 대한 근육의 반응이 둔해지는데 닭 안심을 먹으면 그 시동키를 더 강하게 눌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쇄육은 이미 잘게 쪼개져 있어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적고 섭취한 단백질을 거의 90% 이상 근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100g당 1,500원 내외의 가격으로 이만한 효율을 가진 단백질은 찾기 어렵습니다. 퍽퍽함 없이 닭고기를 즐기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촉촉한 안심 장조림입니다. 닭 안심을 간장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이나 연한 육수에 끓여 장조림을 만들어 보세요. 씹을 필요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며 냉장고에 두고 며칠 내내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닭 분쇄육죽입니다. 닭 분쇄육을 쌀과 함께 끓여 죽을 만들면 한 그릇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장도 편안하고 근육도 챙기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셋째, 닭 안심 샐러드입니다. 닭 안심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찢어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여 채소와 함께 드세요. 점심 식사로 가볍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영양만 제대로 공급하면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무릎이 아파 고생하거나 근육이 빠져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귀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중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식품, 검은콩과 검은깨. 세 번째는 믹서기에 갈아 마시는 검은콩과 검은깨 가루입니다. 우리는 이 가루를 미숫가루나 선식용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50대 이후 근육 회복과 노화 방지에 있어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파트너입니다. 콩 한 포대와 깨 한 봉지를 사서 갈아두면 몇 달치 단백질 보충제를 단돈 2만 원에서 3만 원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1g당 가격으로 따지면 어떤 보충제도 따라올 수 없는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 이후 급격히 찾아오는 근육과 뼈 손실을 막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어 근육이 빠져나가는 문을 걸어 잠그는 셈입니다. 검은깨는 그 자체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세사민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 두 가루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의 재료와 함께 그 근육을 지켜주는 방패까지 얻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루 형태로 곱게 갈아 먹으면 그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검은콩에는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영양소 흡수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섭취한 모든 단백질을 낭비 없이 근육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간단하고 맛있는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의 활력 선식입니다. 검은콩 검은깨 가루 한 스푼을 저지방 우유나 두유에 타서 아침 공복에 마셔보세요.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약간만 넣으면 훌륭한 활력 음료가 됩니다. 둘째,
샐러드 드레싱 파우더입니다. 샐러드 위에 마요네즈나 드레싱 대신 검은콩 가루를 뿌려보세요.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채소에서 얻기 힘든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밥 지을 때 1스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콩이나 깨가루 1스푼을 넣어보세요. 밥의 영양가를 높이고 평소 식사만으로도 근육 회복 성분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근육 회복이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채소 코너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근육과 뼈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생각보다 많은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 양보다 중요한 것은 브로콜리가 근육 회복 환경을 최적화하는 능력입니다. 브로콜리는 칼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비타민 K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이며 이는 근육의 힘이 뼈에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기반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강해도 뼈가 약하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서 근육 운동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체내의 만성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근육 소실의 주범은 노화가 아닌 저강도 염증입니다. 브로콜리는 이 염증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여 근육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먹어야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데칠 때 소금을 아주 약간 넣으면 짠맛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미네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쉬운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늘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좋게 썰어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살짝 볶아보세요.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비타민 K의 흡수를 돕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 회복 효과를 높입니다. 둘째, 브로콜리 단백질 수프입니다. 삶은 브로콜리를 우유나 아몬드 우유와 함께 갈아 수프를 만드세요. 여기에 두부나 삶은 닭 안심을 약간 섞으면 한 그릇에 완벽한 근육 회복 수프가 완성됩니다. 셋째, 밥 위에 얹어 먹기입니다. 브로콜리 데친 것을 밥 위에 얹어 간장 양념으로 비벼 드세요. 나물 반찬처럼 부담 없이 근육 회복 성분을 매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새우젓갈 또는 건새우입니다. 젓갈이라니 놀라셨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짠맛이 아니라 새우의 힘입니다. 특히 저염으로 담근 새우젓은 소화기관이 약해진 중년에게 최고의 단백질 소화 촉진제입니다. 젓갈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새우의 단백질이 이미 잘게 분해되어 있어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젓갈 한 통 사두면 반년 이상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새우 껍질의 풍부한 키토산은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새우젓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테아제, 즉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핵심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다른 음식, 밥이나 고기 등을 먹었을 때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고 흡수하도록 돕는 소화 공장의 일꾼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새우젓은 그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촉매제인 셈입니다. 또한 새우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근육세포의 피로, 회복과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새우젓의 짠맛이 걱정된다면 건새우를 활용하세요. 건새우는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이 멸치만큼 풍부합니다. 중년 이후 근육과 함께 약해지는 뼈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국물용으로만 쓰지 마세요. 건새우를 갈아서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면 모든 음식의 감칠맛과 함께 고품질, 단백질, 칼슘을 더할 수 있습니다.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닭 안심이나 두부찌개 양념입니다. 닭 안심이나 두부를 넣은 찌개를 끓일 때 소금 대신 저염 새우젓으로 간을 해보세요. 염분은 줄이고 감칠맛은 살리면서 단백질 소화 촉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새우 견과류 볶음입니다. 건새우를 약한 불에 볶아 견과류와 함께 반찬으로 만들어 보세요. 밥상에 올리기만 해도 뼈와 근육에 좋은 성분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우젓 달걀찜입니다. 달걀찜을 할 때 새우젓을 넣으면 달걀의 완전 단백질과 새우젓의 소화 효소가 만나 최강의 근육 회복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부드러워 씹는 부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수십만 원짜리 보충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우리 동네 마트의 저렴한 코너에 있는 홍합과 바지락, 닭 안심과 분새육, 검은콩과 검은깨, 가루, 브로콜리, 그리고 새우젓갈과 건새우, 이 5가지 식품이 훨씬 더 완벽하고 경제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근육이 원하는 정교한 영양소, 타우린, 류신, 이소플라본, 비타민 K를 채우고 근육을 녹이는 만성 염증을 잡고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단백질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식품에 쓰는 돈은 단순한 식비가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무거운 손주도 번쩍 안아줄 수 있는 활력과 독립성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당장 5가지 중 2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저녁에는 부드러운 닭 안심이나 두부에 새우젓으로 간을 한 찌개를 끓이고 아침에는 검은콩 검은깨 선식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완벽한 식단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영양은 오히려 가장 경제적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만 알면 됩니다. 이 5가지 비밀식품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3개월 뒤 걷는 게 편해졌다는 놀라운 변화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은 다른 중년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활기찬 중년과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